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 혁신성장 키워드에 맞춰서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이경은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고 있는 벤처 기업이자 물류 재고, 자동인식 솔루션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기업이죠. 주식회사 텍트레이서의 전철우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앞서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고 있는 벤처 기업이다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일단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요. 어떤 회사인지 기업 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주식회사 텍트레이서는 2015년도에 설립된 벤처 인증 업체이며 물류 및 재고 자동인식 솔루션 전문 업체입니다. 기업 연구개발 인력의 평균 경력이 25년에 달하는 각 분야의 베테랑 인재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몇 가지 마일스톤을 말씀을 드리면 창업진흥원 창업아카데미 전국 최우수상 수상, 한국일보 특허대상 수상, 기술보증기금이 주최하는 기보벤처캠프 전국 1위, 청년 창업사관학교 최우수 제품 선정, 벤처 창업 혁신조달 상품 지정, 그리고 안산시와 과기정통부에서 지원하는 12억 원 규모의 지역 소프트웨어 융합 제품 상용화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수상 경력이 상당한 것 같고 자부심이 그만큼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텍트레이서가 아무래도 이 물류 재고 자동 인식 솔루션 개발 기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주력 사업만 놓고 보면 생소하기도 하고 좀 우리 생활과 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도 한 것 같은데 이 물류 재고 자동 인식 솔루션이란 게 어떤 건지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텍트레이서의 자동인식 솔루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RFID 기반 재고조사 자율주행 로봇 드래곤플라이이고, 두 번째는 인공지능 기반 무인 매장 관리 로봇 스파이더입니다. 공교롭게도 둘 다 잠자리와 거미 모두 곤충 이름에서 따온 것인데요. 네. 환경오염이 심각한 요즘 에코시스템을 추구하고자 하는 기업 이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드래곤플라이와 스파이더. 이름이 굉장히 좀 친숙하고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다는 게 티가 많이 납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좀 프로그램 개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솔루션을 좀 실행으로 옮긴 것인데 이 말씀해 주신 드래곤플라이, 스파이더, 이 로봇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 건가요? 네, 첫째 드래곤플라이는 RFID 태그 인식으로 재고 전수 검사를 1단위로 수행하는 자율주행 로봇입니다. 단 한 기의 로봇이면 네. 100평이든 1000평이든 전체 창고나 도서관을 사용자가 설정한 주기로 자율주행하여 창고나 도서관에 진열된 모든 장서나 제품의 RFID 태그 정보와 위치 정보를 일괄 수집합니다. 최대 3m의 선반 높이에 맞춰 높이를 자동 확장할 뿐만 아니라 안테나의 웨이브 모션을 통해 RFID 인식률을 극대화하는데 이로 인해 평균 인식률이 99.9%에 달합니다. 네. 기존 RFID 단말기의 90%대의 평균 인식률 대비 월등한 성능을 자랑하고요. 그렇군요. 네. 또한 제품의 진열 위치를 셀 단위로 파악해서 네. 3D 레이아웃상에서 입체적으로 디스플레이하는 기술은 드래곤플라이 기술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 3D 레이아웃은 최초 주행 시 자동으로 모델링되어서 예. 별도의 레이아웃 작도가 필요치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창고나 도서관에 있는 그런 물품들 재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좀 찾아다니면서 재고를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이 드래곤플라이와 같은 로봇을 이용하면 자율적으로 좀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대단하고 쓸모 많은 기술이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드래곤플라이 말고도 스파이더라는 로봇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로봇은 또 어떤 기능을 하고 있나요? 네, 네. 스파이더는 대형 매장이나 네. 편의점의 진열 선반 상부에 조립식 레일을 설치한 다음에 네. 그 레일을 따라서 스파이더가 설정된 주기로 상하 좌우 자율 이동하면서 아, 진짜 거미처럼. 네네. 비전 인식 기술을 통해서 진열 네. 재고의 결품 및 선반상에 부착된 가격 태그의 오류를 네.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그렇군요. 이뿐만 아니라 음성 인식을 통해서 제품을 검색하거나 네. 제품 광고 영상이나 네. 뭐 할인 이벤트, 안내 문구를 디스플레이하기도 하고요. 네. 고객센터와 화상 대화를 하는 등의 전천후 무인 매장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스파이더에 또 RFID 리더 모듈을 장착하게 되면 재고 수량까지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어서 글로벌 혁신 기술로서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거의 모든 상품 구석구석에 좀 레일을 다 설치를 하고 스파이더 로봇을 여기다가 좀 이용을 하는 건가요? 네, 선반마다 네. 레일을 조립식 레일을 장착을 하는데요. 네. 선반에 여러 개의 선반을 브릿지로 연결해서 네. 하나의 레일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설치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재고 관리, 물류 관리 아주 탁월한 로봇이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자, 근데 사업 영역이 굉장히 좀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 물류, 재고 관리를 좀 주력 사업으로 선정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네. 그 재고 관리는 물류 유통에서 근간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기술이죠. 네, 그렇죠. 기업의 비용 절감이나 뭐 경영 효율성 제고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요. 하지만 뭐 기업들은 재고 관리 부재로 인해서 네. 실질적인 뭐 제대로 된 맞습니다. 재고 관리가 없어서 네. 연평균 4.5%에 해당하는 재고 손실을 겪고 있습니다. 음. 이런 손실은 글로벌 규모로 따지면 한 수천조 원에 달하고요. 네, 그러네요. 간단한 예를 들면 이제 네. 글로벌 2위 의류업체인 H&M 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 H&M에는 4조 원에 달하는 재고 누적으로 경영위기에 직면해 있기도 합니다. 이 부실 재고의 규모가 네. 매출의 한 20%까지 차지하고 있는데요. 오프라인의 업황 침체로 인해서 매출 감소가 주 원인이기도 하지만 재고의 적시 파악으로 예측 생산이 가능했다면 그쵸. 충분히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네.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네. 충분히 글로벌 킬러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또한 온라인 유통 시장 급성장으로 인해서 이마트, 롯데마트, 월마트 등의 대형 오프라인 매장 및 편의점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런 무인 매장 관리 시스템에 주목하게 된 주요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재고 관리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사업 영역에서 근간을 이루고 있는 기본 사업이기도 하고 재고 관리를 좀 잘하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좀 흥망성쇠가 결정된다고 네, 해도 맞습니다. 과언이 아닌데 그런 면에서 사업 영역을 좀 탁월하게 선택을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해주신 뭐 드래곤플라이나 스파이더 이런 무인 로봇이 생성되기 이전에 기업들은 어떤 식으로 재고 관리를 좀 해왔을까요? 재고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안 왔습니까? 네. 매년 회계 네. 감사 시즌이 다가오면 네. 많은 기업들이 전 직원을 투입을 해요. 맞아요. 연말에 그 대대적으로.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직원들 다 투입돼서 재고 네, 얼마나 네, 쌓였나 조사하고. 네, 네. 대대적으로 재고 실사를 그쵸. 수행하는데 네. 이게 이제 육안으로 이제 파악을 하니까 재고의 신뢰성이 이제 담보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장부상의 재고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재고 조정이 대규모의 재고 네. 조정이 이루어지는데요. 네. 그래서 이래서 이제 재고 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그 인력 파견 업체도 존재를 합니다. 네. 특히 의류 산업이 대표적인데 네. 이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위탁 그 재고 검사 네네. 업체가 네. 피스당 한 40원에서 80원 정도를 부과합니다. 네. 규모가 큰 창고의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 소요되기도 하고요. 비용이 1,000만 원을 호가합니다. 네. 단 1회. 예. 1회, 단 1회 재고 일회. 조사에 1,000만 원이 드는 네네네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하지만 제대로 된 진열 위치를 또 파악할 수가 없는 게 이제 그쵸. 육안으로 이제 뭐 품목별 수량 정도만 파악하는 네. 수준이에요. 기업들이 창고가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뭐 수십 그쵸. 개를 보유하는 네. 경우에는 뭐 주기적인 재고 조사 자체가 불가합니다. 네. 특히 의료의 경우는 이제 사이즈, 색상, 스타일 이런 다양한 관리 포인트가 맞아요.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적층으로 차곡차곡 쌓여지는 경우는 정말 들춰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재고 파악엔 정말 의류 산업이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RFID가 가장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 분야가 의류 산업이고, 이 RFID가 의류 산업에 좋은 게 적층으로 배열된 의류를 초당 200개까지 일괄 인식을 그래요? 합니다. 그래서 네. 아주 효율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좀 의류 매장 이외에도 다른 사업 영역에서도 좀 가능한지 이게 좀 궁금해요. 네. RFID가 제가 계속 RFID를 말씀을 드리는데 네. RFID가 RFID가 뭔지 좀 네네네. 설명해 주시죠. RFID가 가장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 분야가 네. 여러분이 실생활에 사용하고 계시는 교통카드나 출입카드 거기 붙어 있는 게 RFID군요. 식별카드 분야예요. NFC는 들어보셨죠? 네, 그 네, 핸드폰에 있는 NFC가 RFID입니다. 네. 그래서 RFID는 근데 이런 식별카드 외에도 RFID가 유통 분야나 국방, 도서관 이런 곳에도 아주 활발하게 적용돼 그래요? 있고 네. 그리고 아까 의류 쪽을 말씀하셨는데 유니클로 네. 자라에도 RFID가 붙어 있어요. 그래요? 네. 드래곤플라이는 이러한 기존 RFID 적용 산업군을 타겟팅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 인식률이 경유로만큼 뛰어나고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 때문에 RFID 도입을 여태껏 망설여오고 관망만 했던 업체들이 네. 동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RFID를 붙여볼까? 이게 정말 되는가? 지금 그거를
활용하지 않는 기업들도 많은가요? RFID를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네. 이런 거기에 대한 초기 비용 때문에 초기 많이 비용도 망설이는 있고, 기업들이 많군요. 그런 네. 프로세스 혁신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게 들어가야 되기 아, 때문에 그쵸. 특히 현장 작업자나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거부감이 있어요. 네. 기존 프로세스를 완전히 바꿔야 되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있고 RFID에 대한 기술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 홍보나 개도가 잘 안 된 거죠. 뭐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한 상황이고요. 특히 네. RFID 태그 가격인데 지금은 예전엔 뭐 300원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 50원까지 떨어져서 아. 의류 하나에 뭐 미니멈 10,000원은 가지 않습니까? 네네네. 막 의류에 붙이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의류 아, 쪽은. 네. 그래서 의류 쪽에 제일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RFID가 드래곤플라이가 나오면서 이제 RFID 기술 확산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SK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네. 그 SK 텔레시스에서는 SK 전체 계열사를 대상으로 RFID 도입을 통해 텍트레이서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대표님 회사를. 그렇습니다. 저희들 네. 솔루션을요. 아, 그렇군요. 앞으로 또 많은 기업에서 이 RFID와 함께 드래곤플라이를 도입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그렇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또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자, 그러면 실제로 지금까지 이 드래곤플라이 기술을 좀 도입한 사례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네. 우선 드래곤플라이는 시제품이 완료되어서 현재 제품화 단계에 돌입해 있고요. 아, 그래요? 네. 상용화를 위해서 이제 안산시의 지원으로 감골 시립 도서관에서 파일럿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국내 대다수의 도서관은 장서에 RFID 태그를 부착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서 실사를 위해 사서들이 휴대용 리더기를 손으로 들고 일일이 수작업으로 맞아요. 수행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네네네. 네. 지금도 뭐 그렇게 계속 이제 RFID를 구축한 업체들은 네. 도서관들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 휴대용 리더기가 인식률이 아주 제한적입니다. 아. 네, 아주 이 배터리도 그렇고 네. 이 자체가 그렇게 그 퍼포먼스 자체가 그렇게 높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휴대용 리더기로 수작업으로 읽게 되면 이 장서의 위치 정보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읽혔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전파를 쏴서 랜덤하게 막 들어오기 때문에 어디서 읽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율성이 매우 저조해서 활용도가 극히 미미하고요. 그래서 RFID를 적용한 도서관에도 평균 1년에 1회 정도 많아야 네. 그 정도 장서 실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한 이게 전자파다 보니까 수작업을 하다 보면 네. 전자파 노출에도 위험하죠. 아, 그런 위험도 안 있겠네요. 좋아요. 예, 네. 안 좋습니다. 도서관의 평균 오진열 비율은 한 3%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네. 그냥 100권에 한 3권. 현재 테스트 중인 단골 도서관은 조사 결과 오진열 비율이 한 1.1% 정도로 뭐 관리 상태가 양호해 보이긴 그래요? 하는데 네. 서적의 오진열 탐지는 인력 투입만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네.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돼요. RFID로 해서도 어디서 읽혔는지 모르기 때문에 오진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드래곤플라이가 이런 오진율 현황을 3D로 네. 3D 레이아웃상에서 입체적으로 그래요? 보여줍니다. 그래서 재고의 가시성을 완벽히 보장하는 솔루션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안산시에 있는 감골 시립도서관에서 좀 활용이 되고 있다고 네네.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좀 활용도가 더 넓어지는지 궁금해집니다. 네. 근데 지금 이런 도서관 이외에도 약국이나 제약회사 등에서 이런 이 텍트레이서의 제품을 좀 활용하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네.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제 히스토리를 네. 좀 말씀드리면 저는 네. 이제 그 미국에서 조제공대를 졸업하고 그 미 국방성 대테러 장비 개발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네? 아, 진짜요? RF 네. 관련해서인데 네. 이렇게 바닥에 있는 그 지뢰 탐지나 이런 것들에 그렇군요. 가담을 했었고요. 네.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미약품에 네. 입사를 하게 되고 그래서 한미약품이 전혀 이제 다른 길로 가신 거네요. 아닙니다. 한미약품에 한미 IT에서 네. 근무를 아, 하게 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한미 IT인데 네. 계열사죠. 한미 IT가 그 당시에 국내에서 RFID를 가장 크게 도입을 한 그래요? 네. 수요 기업입니다. 그 연간 전체 의약품 5천만 개에 해당하는 의약품의 태그를 전면 부착하고 있고요. 재직 시 RFID 프리즈마라는 휴대용 리더기를 개발하게 됐는데 휴대용 리더기입니다. 네. 그게 지금 현재 전국 17,000여 군데 약국 재고조사용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 재밌는 얘기는 기존에 이제 바코드로 관리가 되고 있었는데 약국 재고 관리가 한 5시간 정도가 소요됐어요. 예, 재고 관리하는데. 근데 이 휴대용 리더기 도입 후에 5분으로. 그래요? 네. 5시간이 5분으로 네, 단축이 5분으로 된 거군요. 줄어들었어요. 예,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당 200개를 일괄 인식한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렇게 인식하고 거의 100%에 이르는 인식률을 자랑합니다. 네.
네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은 이런 좀 제품 개발을 위해서는 특허나 이런 관련된 제품 개발을 위해서 특허도 많이 좀 받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경력도 있으세요? 특허는 네. 정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요. 현재 네. 드래곤플라이는 6건의 특허가 등록 또는 출원되었고 네. 상품 등록 및 제품 디자인 출원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음. 스파이더의 경우는 특허 출원 및 상표 출원이 한 건씩 진행된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보니까 텍트레이서가 2015년에 창업을 했군요. 불과 지금 2019년이니까 4년 만에 좋은 성과를 보이시고 있는데 이런 기술력이라면 해외 시장에서도 결코 좀 밀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진출 계획도 있으십니까? 네, 여태까지 이력을 살짝 말씀을 드리면 올해 초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이 가트너의 네. 요청으로 네. 그 글로벌 애널리스트에게 네. 기술을 소개하는 벤더 브리핑 자리를 가졌어요. 네. 이러한 글로벌 전문가가 벤더 브리핑을 이런 중소기업에 요청하는 경우는 아주 희소한 케이스거든요. 또한 미국 나스닥 상장사와 도쿄 증시 상장사에서 본사 연구소를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올 초에. 네. 그리고 개발 기술 시연을 진행했고요. 예. 개발 완료 시에 미국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독점 유통권을 요청해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조만간 스파이더가 개발이 완료가 되는 시점에 한 번 더 방문을 하기로 했고요. 특히 스파이더 경우는 애초부터 월마트를 타겟팅해서 기획됐습니다. 네. 월마트 도입을 위한 밑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예. 현재는 6월 말에 상해에서 열리는 국제 전시회 출품으로 분주한 상황입니다. 아, 굉장히 좀 바쁘게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 혹시 뭐 도쿄에 있는 상장사나 나스닥에 있는 상장사 혹시 좀 기업명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미국은 인핀지, 인핀지. 예, 네. 인핀지라는 회사고요. 어떤 회사인가요? RFID 회사입니다. 네. RFID 전문 회사고요. 네. 도쿄 증시 상장사는 하쿠토라는 네. 회사인데 하쿠토도 관련된 회사인가요? 많은 장비나 많은 네. 솔루션을 유통을 하고 예. 직접 제조도 하고 아, 대기업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쪽에서 혁신 기술을 계속 찾고 있었고 요즘 뭐 아시겠지만 혁신 기술이 많긴 많은데 네. 실질적으로 실생활에 아니면 그쵸. 신산업에 적용될 그걸 또 수 있는 실생활로 옮겨놓기가 참 네네네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이제 이 분야를 선택하기 전에 네. 이 분야가 맞는지에 대한 많은 번뇌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요즘 기술 보면 자율주행도 있고 인공지능도 맞아요. 있고 많은데 네. 아직 실생활에 상용화되는 데는 좀 시간이 좀 오래 음. 걸리죠. 자율주행만 해도 저는 아직 자율주행에 대한 100% 확신을 못하는 게 네. 기본적으로 자율주행 차량을 타고 고속도로를 100km를 네. 타보셨어요? 안 타봤습니다. 아직 안 타보셨군요. 100km를 손을 네. 놓고 30분 동안 잘 수 있느냐. 아, 마음이 편하지가 않죠. 예, 네. 저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좀 어려운 분야는 그리고 생소한 분야, 제가 잘 할 수 없는 분야는 일단은 좀 배제를 했고요. 기술 분야를 선택해서 제가 잘 할 수 있는 분야 그리고 정말 산업에 적용되어서 효율성 있게 사용할 수 네. 있는 그런 분야여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아주 꼼꼼하게 기획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6월 말에 상해에서 열리는 국제 전시회 참가 계획도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전시회인가요? MWC 네. 모바일 전시회입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들은 이 전시회는 로봇도 있습니다. 네. 로봇 분야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모바일에 맞습니다. 네. 모바일로 주축이 된 전시회이긴 한데 뭐 업토 레코드지만 이쪽에서 제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쪽에 네. 전시회를 해봐라. 기술 자체가 로봇 분야라고 보기보다는 모든 산업군에 그쵸. 적용이 될 수 있는 네. 재고 관리 분야지 않습니까? 재고 관리는 모든 사업에 해당이 네, 되니까요. 네. 얼마 전에는 자동차 부품 전시회 주최 측에서 요청을 받아서 예. 전액 무상 지원을 해주고 네. 저 수원행 컨벤션 센터에서 전시회를 그래요? 진행했었어요. 예, 네. 그래서 자동차 부품 전시회도 나가고 상해 모바일 전시회도 나가게 되는데 그쪽은 중국 쪽에 투자자들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나가봐라라는 추천이 있어서 가는 거고요. 네. 좀 규모 있게 한국 부스로는 제일 가장 큰 규모로 진행을 그래요. 합니다. 예. 네. 6월에 있을 MWC에서도 어떤 활약을 보이게 될지 기대가 되네요. 저도 궁금합니다. 네. 자, 앞서서 이 전투르 대표가 창업을 하게 된 그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창업을 꿈꾸지만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 또 두려움에 좀 접하기 때문에 그럼요. 창업을 좀 꺼리게 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창업을 하시고 성공을 하신 걸 보니까 참 굉장히 뿌듯하실 거라 이런 생각이 아, 드네요. 그럼요. 근데 그
창업을 시작하실 때 좀 두려움, 설렘 이런 것도 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땠어요? 네. 사업이란 게 네. 잘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이라는 걸. 네. 세상- 지금 표정이 많이 묻어나시는데요. 네. 초월했어요, 초월. 네. 지금 초월하신 네, 거예요. 네. 네. 사업 초기에는 정말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 약을 계속 복용을 할 만큼 힘들었어요. 창업 초반에, 창업 네, 초반에. 네. 한 2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좀 힘들지 않았던 날을 손 꼽을 정도로 많은 힘들었었고. 어떤 게 가장 힘드셨나요? 처음에 조직이 갖춰지기 전에 저 혼자 모든 걸 다 이제 사업을 그렇죠. 성장시켜 가야 되니까 네. 조직원도 뽑기 전에 그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 자신감 하나로 정말 어떤 사업에 대한 어떤 정보나 어떤 그런 지식도 무지했었습니다. 저는 제 아이템이 최고라고 생각했었고요. 네. 시스템이 어떻게 갖춰져야 되는지, 사업을 어떻게 경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그냥 제 아이템이 최고다. 네. 라는 자신감 하나로 자신감이 생각했어요. 대단하셨네요. 네. 네. 근데 사업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좀 겸손해지더라고요. 네. 사업은 자신감만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사업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쵸. 조직이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좀 더 겸손하고 조직원을 위해서 정말 사장은 조직원이 일할 때 커피 한 잔 타줄 수 있는 예. 그걸 하면 됩니다. 굉장히 겸손해진 네네네.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네. 청소는 제가 다 하고요. 네. 조직원이 몇 명이나 되세요? 5명입니다. 5명. 지금 네. 창업 초기인데 이제 핵심적인 기술자만 일단 보유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비용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아까 말씀드린 25년 경력의 베테랑만 네. 모아서 그분들은 1인 3역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네. 되게 오래 이 경력이 어마어마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되게 고급 인력이라서 네. 저 같은 이제 보잘것없는 대표가 매일 청소하고 이제 커피 타주고 항상 그런 것들 서포트하는 게 지금의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직원들이 편하고 좀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만들어가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항상.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좀 어렵게 사업을 시작하셨고 지금 단기간에 좋은 성과를 이루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만의 경영 기준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회사를 경영하시면서 이것만은 꼭 지키자 뭐 이런 기준이 혹시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무모하리만큼 뛰어들었어요. 네. 처음 시작할 때 지금 생각하면 정말 저렇게 사업을 하면 절대 말도 안 되는 대표님처럼 하면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장 조사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고 그 실패나 성공의 확률을 좀 분석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돌아보면 참 앞뒤 없이 사업을 시작. 근데 그렇게 무모하게 도전을 해야지 더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네. 근데 어찌됐든 뭐 지금은 이제 안정화 단계에 네. 다가갔어요. 참 그쵸. 운이 좋았던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제가 만약에 다시 돌아가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조언을 하자면 사업 저처럼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 해주고 네. 싶어요. 그래서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다시 네. 다 말씀을 해드리고 네. 더 숄코스로 그러니까 지름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어서 이 조직원들이 제가 아까 청소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조직원들이 알아서 움직여요. 저희들은. 그래서 오히려 저한테 닥달을 하죠. 네.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비서처럼 얘기를 합니다. 네. 대표님 이거 그럼 하셔야죠. 실제로 하시나요? 조직원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면? 그럼요. 네. 안 하면 안 되죠. 좋은 대표시네요. 그럼요. 네. 그건 좋은 대표가 아니라 네. 바람직한 기본이라고 대표상. 생각해요. 대표는 네. 저는 권위가 아닌 동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더 낮아져야 되고 직원들이 최고죠. 네. 직원들이 회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 경영 철학이라면 네. 경영 철학이라 할 수 있고 그렇군요. 네. 조직원들의 그 헌신의 정도로 네. 그 사업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건 확고하게 믿고 있는 신념이고요.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참 운 좋은 케이스였던 거죠. 그렇군요. 지금 방송을 조직원들이 보고 계시다면 굉장히 좀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하실 것 같아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텍트레이서도 계속해서 좀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와 개발이 꼭 필요할 텐데 앞으로 텍트레이서의 좀 로드맵 발전 계획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드래곤플라이는 어느 정도 이제 상용화가 착수가 돼서 네.
사실 그 도서관 장비 업체에서도 독점 유통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같이 공동 사업화를 하자고 네. 요청이 온 상황이라서 네. 드래곤플라이는 상용화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아, 그렇군요. 이제 스파이더의 형님입니다. 이 스파이더는 적지 않은 기업들이 이미 벌써 눈독을 들이고 있어요. 네. 아, 혹시 이쯤에서 궁금한데 네. 경쟁사는 없나요? 그러니까 저희들의 컨셉 기술은 네. 없죠. 글로벌 아, 최초입니다. 그래요? 네. 드래곤플라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높이 제어가 되고 그리고 3D로 디스플레이하는 기술은 글로벌 최초죠. 아, 그렇군요.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을 기획할 때 세상에 없는 걸 만들어야 된다는 걸 확고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런 경쟁력이 없다. 세상에 없는 거. 없는 네. 거, 무조건 없는 거였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있는 거면 피해가고 아니면 새로운 걸 하고 네. 혁신적인 걸 계속 찾았죠. 그 산물입니다. 드래곤플라이와 스파이더가. 그래서 이런 그 스파이더가 특히 이제 글로벌 유통기업의 가장 핫한 화두가 이제 그렇겠어요. 적정 재고 관리와 네. 인건비 절감이죠. 그쵸? 요즘 네. 예. 인건비 절감이 최근 화두잖아요. 예,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는 스파이더가 거의 킬러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완료 즉시 이 테스트 베드, 그러니까 파일럿을 위한 테스트 베드를 제공하겠다라는 벌써 약속을 한 상황이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감골 도서관도 스파이더가 나오면 바로 이제 어린이 열람실에 이런 자율주행 로봇이 다니기엔 좀 위험하니까 이런 스파이더를 도입하겠다라고 벌써 약속을 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고 관리나 이런 결품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화상 대여도 가능하고 음성 인식을 통해서 3D로 검색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뭐 어떤 특정한 제품을 찾는데 당신 여기 있고 네. 맵을 보여주면서 이쪽으로 돌아가면 이 제품이 있다, 그렇군요. 재고가 있다 없다까지 네. 알려주니까요. 저희들이 지금 이제 한 8월, 9월 정도면 시제품이 나오는데 네. 그런 기술 표준으로 가는 것들이 저희 1차적인 목표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저희가 이쯤에서 항상 좀 질문을 드리는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혁신성장 코리아잖아요. 전철의 대표께서 생각하시는 혁신성장이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혁신은 세상에 없던 것. 그 누구보다 네. 가보지 않았던 네. 그 길을 굳건한 믿음으로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때 비로소 얻어지고 그런 네. 혁신을 넘어서 성장의 궤도에 이르러야만 혁신 기업으로 태동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혁신 성장의 개념입니다. 네, 무슨 위인전 말미에 나오는 그런 그렇습니까? 어구 같기도 하고 네네.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혁신을 넘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이 텍트레이서 대표로서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끝까지 좀 이루고 싶은 계획, 목표 이런 게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죠. 이루고 싶은 건 네. 모든 기업이 동일하지 성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좀 네. 독특하게 아까 말씀드린 구성원들의 어떤 그런 헌신에 되게 고마움을 느껴요. 제가 저 혼자 기업을 꾸려 나갔을 때 정말 힘들었던 그 기억이 너무 많아서 지금 이 너무너무 든든한 구성원 조직원들에게 보답하고 싶은 마음. 네. 그게 제 꿈이란 꿈입니다. 그래서 네. 회사를 성장시키고 저희 조직원들이 결정했던 그 결정이 저를 따르고 저와 함께했던 그 결정이 후회 없는 결정이 되도록 한 기업의 대표로서 역할을 다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기업을 성장시켜서 항상 나오는 이 이슈지만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네. 그리고 밖으로는 이제 국위선양에 네. 일조하는 글로벌 인류 기업으로 만드는 게 텍트레이서를 보는 저의 바람입니다. 네. 앞으로 대표님이 몇 년 이후에 또 어떤 모습으로 계실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저도 궁금합니다. 네. 안으로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밖으로는 국위선양을 해서 글로벌 선도 기업이 되는 그런 텍트레이서의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텍트레이서 이 물류 관리 시스템, 자동 인식 관리 시스템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죠. 텍트레이서의 전철우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혁신성장 코리아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한국 경제를 묵묵히 이끌어가는 훌륭한 혁신 기업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